모든 경주 완벽한 적중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새벽 저기에서부터 이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메인 승부 최강자 이길 만큼 이겨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쩌렌전장의 허찬지입니다. 김영구입니다. 이정원입니다. 2014년 12월 13일 토요경마 쩌렌전장 경마 해설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일요일날 그랑프리가 열리고 상당히 좀 박진감이 넘치는 경마 주간일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보니까 뭐 고배당 터지는 경주보다는 알맞은 중배당 막건들의 조합을 잘하면 먹을 수 있는 경주들이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고배당들 노리지 마시고요. 이번 주는 차분하게 현장에서 마필 상태 잘 보시고 인기마 한두씩 좀 이렇게 불안한 인기 마필들 한 대씩만 골라내면은 충분히 찍어 먹을 수 있는 경마 중배당 막건들이 금, 토, 일 다양하게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시고요. 자, 이번 주 제가 월요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조경호 기수가 퇴역 기수가 됐어요. 기수 면허를 반납을 했는데 800승을 넘긴 그런 기수고 문세영 기수하고는 동기죠? 그렇죠. 문세영 기수하고 동기인데 문세영 기수는 1000승이 넘어갔고 데뷔 초만 해도 뭐 양대 산맥에서 조경호 쪽이 좀 더 세게 잘 탈 것이다라는 그런 경마 팬들의 그런 시각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가면 갈수록 좀 승수가 좀 벌어져 갔죠. 그렇죠. 물론 뭐 조경호 기수가 몇 달 동안 안 탄 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거리는 좀 멀어진 거고 여하튼 그래도 대한민국 경마에 한 획을 걷던 기수가 그래도 퇴역이 됐다는 게 좀 한편으로는 좀 가슴이 좀 아프네요. 네. 우리 프로 김명우님이 봤던 조경호 기수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한다면 어떤 기수였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34조 꼬마에 있을 때는 처음에 너무 안 늘었어요, 기승술이. 근데 어느 순간 정말 뭐 999도 잘 터뜨리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조기 때도. 그리고 하물며 동료 기수인 문세영 기수까지도 조경호 기수의 상체 흔들림이 없는 자세는 너무 자기도 탐난다. 자세는 자기보다 더 좋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경호 기수가 중간에 좀 잦은 루머에 시달렸어요. 근데 저는 제가 뭐 안 본 것은 안 믿는데 아시는 분들은 너무 이제 많이 알아가지고 저도 솔직히 진위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는 안 보는 걸 안 믿기 때문에 보는 것만 믿는데 어찌됐든 개인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양대 라이벌 체제로서 구축을 해가지고 선의 경쟁을 벌일 수 있는 기수가 없어지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워요. 네. 이종원 의원은 예전에 기수협회도 출입하고 해서 조경호 기수하고 잘 알 텐데 그렇죠. 뭐 신인 때부터 아주 잘 알았죠.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뭐 저는 그 전 조경호 기수를 일단 상당히 그 부드러운 기수죠. 예전에 그 이성일 기수의 그 후속 모델이라고까지 저는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그 말을 편안하고 또 승부욕이 강한 그런 기수라고 생각을 했고 뭐 처음 제가 이제 신인 때 뭐 얘기도 많이 해보고 인터뷰도 해보고 이렇게 좋았는데 근데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좀 이렇게 벽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저는 뭐 기수를 이제 그만두고 뭐 다른 일을 하더라도 좋은 일이 좀 많았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이제 후반부로 오면서 뭐 영예 기수 신청도 했고 뭐 몇 번 탈락도 됐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왜냐면은 그거는 경마 팬들이 보는 시각이 뭐 틀리지 않다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좀 루머에 시달리지 말고 좀 열심히 타줬고 뭐 부상도 없고 그랬으면은 아마도 문세영 기수와 더불어 대한민국 경마를 이끌어갈 기둥보가 될 수 있었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상 때문에 좀 기수를 못 하는데 예상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조경호 기수는 다른 기수하고는 틀리게 좀 예상가는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면은 그 기승 기수 때 시절에 그 파이팅 했던 모습들이 예상가로서의 바라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저는 솔직히 저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 어쩔 수 없는 또 일이기 때문에 예전 또 잘 탔을 때 그 모습을 회상을 하면서 저희 토요 경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경마 방송을.
자, 이정원 의원이 메인 승부 7경주에 들어갑니다. 상근 허찬진 제가 8경주에 메인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프로 김명구님이 11경주에 메인을 들어갑니다. 이정원 7, 당근 허찬진 8, 프로 김명구 11경주로 이어지는 메인 승부 경주들 파이팅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죠. 1경주 거리 1300 국내산 육군 마필 9대 접전 구도예요. 김명훈. 자, 공비키는 있지만 4번마 스페이스타는 말이 잘 만들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직전에 조금 저는 좀 무난하게 올 줄 알고 봤는데 뭐 기복이 있는 건지 아무튼 8월 30일 날 제르엘즈라고 올 때 비말이 길 때의 그 탄력성은 직전에 그러니까 대가리 팔린 거예요. 근데 공비키는 했는데 이게 지금 한 3주 동안 지금 조교를 잘 해놓은 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랜드 캠프 이런 말대로 병합할 때도 하자가 없고 정정희 기수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만큼 아무튼 편성도 보니까 뭐 세진 않아서 저교 때의 느낌만 가지고 잘 타준다면 일단 입상코 진입이 유력시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정정희 기수가 참 배당만은 잘 타는데 지난번에도 행복한 하루라는 마필을 얘기할 때 얘기했는데 인기 1위 마필 갖고 희한하리만큼 전개가 좀 수상하게 타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걸 뭐 마방에서 시켰다고 보기도 좀 깔끔하고 좀 하여튼간 뭐 증거가 없으니까 잘 타길 기대해 봅니다. 이정훈. 예, 뭐 지금 방금 설명을 해주신 대로 이번 경기 편성이 약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에 가는 마필이 좀 유리하게 레이스를 풀지 않을까. 최근에 뭐 날이 추워져도 추위보다는 선두권에서 경주가 끝나는 그 경우가 다반사인데. 자, 이번 액턴 가야가 데뷔 3전 만에 안장을 이제 이상한 기수로 지금 보강을 하고 나옵니다. 직전에 이제 공백이 길었고요. 또 준비가 덜 된 상태였는데 일반 게이트에서 가장 빠르게 이탈을 하면서 선행을 잡을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만 잡아주면서 대박이에게 선행을 넘겨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냥 뭐 나갈 수 있는 여건에서도 이렇게 잡아주더라고요. 자, 이번에 뭐 10마랑 병합을 하긴 했지만 조교 강도도 올려놨고 출발 연습도 해놨고 편성 약하고 안쪽 게이트에 이상혁 안장. 뭐 죽어도 저는 앞에 나가서 죽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뭐 공백 이후에 컨디션 자체는 많이 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번 액톤과의 노림수를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걸음이 상당히 좀 불안하게들 보실 거예요. 그리고 말이 왜 저러냐라고 봤을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난번에 인기의 9번 플라이 불패를 두고 얘기하는 얘기인데 10월 11일 날 경주 때는 이제 외선 전개하면서 모래를 안 맞고 뛰니까 이제 그 정도 뛴 거고 지난번에는 안쪽에 갇혀서 모래를 맞다 보니까 말이 허부적거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모래의 영향 때문에 제갈도 뱉어버리고 말이 기수하고 엉키면서 이게 부조가 안 맞게끔 경주 운영이 됐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기본적인 걸음 보였는데 뭐 마방에서 그것도 알고 그다음에 좀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끝번 신청하고 나온 만큼 열심히 타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곽에서 끝번 신청하고 나왔는데 또 그렇게 탄다. 그건 뭐 기수 잘못이죠. 말 잘못이 아니고. 자, 이 경기로 갑니다. 1300m고요. 혼합 4군 마필 11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정훈이요. 자, 데뷔 3전 만에 승부 타이밍이 걸린 마필은 4번 더센 챔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8번 정상대호하고 이제 15조에서 동반 출전인데 조교 때 보면은 걸음 빠른 정상대호가 더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주폭이 워낙 큰 말이니까. 그렇지만 실전에서의 적응력은 더센 챔프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직전 경주 끝걸음 여력도 있었고 채찍 반응도 괜찮았고 자, 이번에 뭐 정상 천룡 또 지금 나오는 정상 대호 항상 뭐 붙어 다니는 그 세 마리 병합인데 뭐 더센 챔프도 지금 조교 때 걸음이 더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서승훈 기수가 간을 봤다면 이번에는 야심차게 한번 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영래. 저는 한집 승부도 가능하다고 봐요. 정상대회를 제가 직전에 조교를 좋게 보고 데리고 갔는데 글쎄 뭐 적응이 조금 덜 됐다고 할까요? 초중속이 약간 느리던데 데뷔전 때보다 좀 늦게 나왔는데 물론 이제 망아지고 경주 경험이 없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센 챔프하고 뭐 이정훈이 말한 그 정상청룡 이런 말들하고 배합할 땐 나쁘진 않아요. 딕시선까지 길게 타주는데 세 마리가 거의 뭐 동시에 갈 정도로 말은 제가 볼 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요건 잘하면은 한집 승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0번 빈체로 K가 뭐 리얼텐하고 맞짱 그다음에 슈퍼플레이 X
걸음에 여력이 있어요. 이창만 2번 했습니다만 그 걸음이 절대 죽는 걸음이 아니고 동일하게 12초 7이라는 걸음을 뽑아낸다는 것은 말의 기본 능력이 없이는 이렇게 보일 수 없는 겁니다. 1000이나 1200 모두 끈기를 갖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 가능한 경주를 만났고 또 5착 승원에 걸려 있습니다. 5착 밖으로 빼기도 좀 그래요. 이번 경주에. 자, 3경주 1200m고요. 국내산 육군 마필 12대 접전 구도입니다. 김명문. 자, 데뷔전 때 첫 차를 탄 말입니다. 6번마 오션블루. 주행검사 때보다는 확실하게 힘찬 그런 주폭이라서 그 당시에도 저격발로 밀어붙였는데 역시 기대에 부응하고 2차 입상에 성공을 했어요. 이번에는 김혜성 기수가 조교를 시키더군요. 소속 조에 가속 불편한 말이 있는데 아직 그 말은 좀 어린 망아지고 그 말하고 병합할 때 파워나 뭐 스피드감이 계속 좀 더 좋아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편성도 보니까 뭐 월등한 말도 없고 그래서 직전 정도의 경주력보다도 제가 볼 때는 저기 때 느낌이 더 좋아서 이번에도 연투가 가능한 편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종호요. 예, 이건 뭐 올해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마필인데 10번 파워앤스피드입니다. 데뷔 이제 2전째를 맡고 있고요. 뭐 이제 안말 경주에 뭐 출전을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국산 육군 1000m 경주가 없기 때문에 지금 1200 안말에 나왔는데 주행 심사를 잘 받았기 때문에 데뷔 전 바람이 많이 불었던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준비가 덜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거리 경험도 마쳤고 뭐 외곽이라도 순발력을 앞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 38조의 그 럭키스타와 병합할 때 걸음 보면은 데뷔 때보다는 훨씬 더 지금 준비가 잘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10번 파워앤스피드도 이번에는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안쪽 1번 슈퍼러키죠. 10월 5일 날 왜 출전을 였다가 했는지 자체가 의아했단 말인데 배앓이로 취소가 됐었어요. 그래서 뭐 마방 7조 마방에서는 뭔가 이 말에 기대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 대상 경주에 뭔가를 던져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방에서 기대하는 말들을 대상 경주에 내보내는 거는 거기서 입상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것도 있지만은 센 말들과 뛰면서 근성을 늘리려는 그런 스타일들도 있거든요. 이 말을 그렇게 보려고 그러는데 취소가 돼서 못 뛰었어요. 그리고 지난번 경주 때 뛰는 거 보니까 그냥 선임 묻어서 알맞게끔 3착 뛰면서 예전에 그 뛰던 걸음에서는 그래도 많이 보강된 모습을 보였다 이거죠. 1번 게이트고 선임력이 있고 그래서 가능성은 있는 마필이다라는 걸 마방에서도 알았기 때문에 큰 경주에 내보내지 않았겠느냐라는 판단이에요. 네. 12월 13일 토요일 제주 1경주입니다. 800m 제주마 모두 10필이 출전을 하는 이정원의 제주 메인 승부입니다. 자, 제주 메인 승부를 오늘 이제 먼저 들어가고요. 그리고 서울 메인 승부는 7경주에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제가 이제 제주마 경주를 메인 승부를 들어가요. 거기다가 700점 이하 마필을 들이면 거의 하위군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여긴 능력마가 없습니다. 자, 지난주 메인 승부는 배당판 바람이 엄청나더라고요. 예. 저는 그래도 쌍식이 한 7, 8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왔던 배당이 한 2배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눌러놨던 가쿠시 마필이죠. 4번 탐라 열차를 쌍복 대가리 놓고 이제 한 방으로 제대로 때렸는데 배당판이 움직이질 않아요. 다른 말들이. 탐라 열차의 사자로만 그냥 계속 배당이 내려가고 다른 말들은 뭐 일체 바람이 안 불더라고요. 뭐 탐라 열차가 구조 마필인 것도 있었지만 뭐 이렇게 다른 말들이 아예 전부 다 그냥 별덜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소스가요. 쌍식 4,900을 먹고 말았는데 탐라 열차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뒤통수를 좀 맞았던 마필이라 그래서 제가 메인을 들어가는 겁니다. 자, 뭐 배당도 엄청 떨어졌고 바람도 많이 불었고 또 제주 메인 승부 청취하신 분들이 몇 분이라고 이 자리에서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서울 메인 승부 못지 않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오래간만에 제주마 경주를 메인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믿는 말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능력마가 없는 편성입니다.
제가 노리는 마필이 좀 팔릴 거예요. 그렇지만 이 편성은 최핫발이 능력만 없는 그런 하위군 편성이기 때문에 팔려도 기본적으로 먹을 만한 배당은 나와줘요. 대신에 확실하게 이 마필을 놓고 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 마권 자체도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한 방 제대로 때리고 딱 한 마리만 받치면 돼요. 그러니까 때리고 받치는 마권으로 제주 메인 승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4경주로 갑니다. 거리 1200m고요. 국내산 육군 마필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종환이요. 예, 앞서 3경주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6조의 파워앤스피드와 병합을 한 마필이 이 4번 럭키스타입니다. 마무리 조교까지 박태준 기수가 상당히 좀 정성을 들였고요. 사실 직전에 왔어야 되는 마필이에요. 이 고려 사랑에게 질 말은 아닙니다, 이게. 근데 레이스 운영을 좀 잘못한 그런 아쉬움이 남는 마필인데 10월달 경주 인기마로 팔릴 때는 굉장히 말이 무겁고 안 좋았습니다. 직전 경주에 이제 조교가 좋아지면서 회복이 됐고 이번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걸음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직전처럼 똑같은 그런 결과를 낸다면은 저는 뭐 하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4번 럭키스타는 무조건 입상을 시켜야 되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네. 10월 4일 데뷔했을 때는 또 골막까지 묻어 있었어요, 네. 말이. 자, 김명훈. 자, 7번마 댄싱울프는 뭐 데뷔전 때도 인기마하고 직전에 약간 팔렸는데 글쎄 직전에는 약간 공백이 있었고요. 근데 그때도 보니까 이쿠야스가 거의 다 왔어요, 말은. 근데 1200은 무난하게 오는 그림이었고 한 1200 한 50m 정도에서 이제 약간씩 거림이 무너졌는데 정반의 거림이 급격히 이제 무너진 거죠. 1200은 잘 오다가. 근데 이번에 캐논 스파이더하고 병합할 때 거림도 좋고 그래서 조금만 뭐 거리만 내려오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역시 딱 1200으로 좀 거리가 내렸어요. 그리고 김혜선이가 놔줄 때 오로라 느낌이 너무도 좋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선행을 쉽게 뭐 받으면 1200 정도는 무난하게 패스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나머지 말들은 이제 신마들이에요. 보충 설명을 한다면 신마들로 공사초 때 끊은 애들이 좀 몇 두가 있는데 1번 오픈뱅크 그리고 5번 플레잉캣 그다음에 8번 다이아주의 외곽에 12번 진명깃발까지 신의 말들이 있는데 일단 1은 아닌 것 같고 5는 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5는 마체는 좋고 주행검사 때 좀 보여준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한 번 정도 지켜보고 싶고 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이아 조이하고 진명깃발은 먹을 게 있을 것 같아요, 얘들은요. 그렇죠. 먹을 게 있을 것 같고 특히나 그 중에 앞으로 장래성은 팔이 좀 있어 보이는데 바로 써먹으려면 7번 진명깃발이 소송 기수가 이 주행검사 받고 실전에서 바로 때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출발 자체부터 고개를 떨구면서 완전히 잘못된 늑발을 했고 마지막에 채찍 반응이 좋았던 모습을 볼 때 외래 배당이 있는 쪽을 신경을 좀 쓰고 싶은 그런 감입니다. 신마 중에서는. 제주 상정주로 갑니다. 1000m고요. 5세 이하, 제주 5세 이하 핸디캡 12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정원이요. 자, 신의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마필이 6번 철옹성입니다. 이번에 이제 1300점 이하 경주이기 때문에 뭐 승급전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뭐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승군전 치르는 말들이 쉽게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능력이 되면은 뭐 제주도 제주마건 한라마건 승급전에 또 오는 건데 뭐 철옹성이 그런 마필을 보여줍니다. 뭐 이번 경주에 특출나게 뭐 능력이 앞서 있는 그런 강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순발력을 앞세워서 다시 한번 연승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김명훈. 자, 2번마 선덕여학은 기본 싹수가 있는 말이죠. 10월 17일 날 대끼를 팔렸다가 앞장폭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누가 그러더군요. 앞장폭이라고. 근데 직전에는 곱게 따라가서 세 번째 니번 말로는 3번대라고 그럽니다. 한 3번대 따라가다가 정반에 사력을 다했는데 정반 끝걸음이 일단 좋아요. 부중이 2.5가 줄어들었고 직전 걸음의 여력을 본다면 늘어난 100m. 타임을 분석해봐도 이번 경주 뭐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선덕여왕의 연투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누가 그러냐? 이거 제가 앞장폭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앞장폭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얘는 앞장 눈치폭이에요. 그냥 폭이 아니고 앞장 가서 힘을 다 쓰고 전사를 장렬하게 해야 앞장폭인데 다 하지 않고 눈치를 까서 했기 때문에 앞장 눈치폭. 7번 녹색 전사가 지금
이번 경주 핸디에서 부담 중량 면에서는 지금 출전마 중에 가장 높은 핸디를 달고 있죠. 네. 문현진이기 때문에 좀 찝찝합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인기 2위로 팔려놓고 3착을 했던 걸음이기 때문에 찝찝한데 편성 때문에 봐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이라고 보여집니다. 편성에 의한 추천이 되겠죠. 문현진이고 누구 간에. 자, 토요일 5경주 프로의 중매인 승부입니다. 경주오리 1300. 전반적인 편성이 뭐 붙어볼 만해요. 토요일도 그렇고 뭐 일요일도 그런데 일단 이번 경주는 왜 제가 승부 경주로 하느냐? 직전에 입상한 말들이 좀 있죠. 3번 새창조, 그리고 9번 스피드지왕, 11번 당찬액톤. 제가 볼 때는 19번만 스피드지왕도 이제 비싼 말입니다. 이게 1억짜리. 그리고 새창조는 직전에 뭐 대가리 쳤는데 승군전. 근데 조교가 더 좋아진 건 없어요. 그 세 마리 다. 그리고 아무튼 이 셋 중에 두 마리는 거의 자릅니다. 스피드지왕도 어떻게 보면은 직전에 선행 가서 이제 버틴 말인데 이번에 승군전에 또 선행도 힘들어 이번에. 물론 조교가 나쁜 건 아닙니다. 이건 MJ 포스하고 소속적으로 병합할 때 말은 나쁘지 않는데 직전에 풀어가지고 강추천했다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말이 다시 나와요. 그때는 그냥 인기만이니까 인정을 했는데 이건 이번에도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넣고 그냥 거의 원틀 한 방으로 때리고 요즘은 항상 삼복도 짭짤합니다. 요즘은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알아서들 삼복씩 사시고 그러는데 이건 삼복까지 한번 때리면은 재미가 있는 그런 경주이다. 그래서 오경주 역시 조교 때 믿음을 갖고 있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경주 한번 제대로 한번 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4경주죠? 예. 거리 1110m고요. 제주 3세 이상 핸디캡 8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 김명훈 먼저. 자, 인기마로 팔릴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번 경주는 여기서도 뭐 터진다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8번마 제일항초는 최근에 꾸준해요. 그래서 58.5 핸디캡퍼가 가장 많은 부중을 줬고 거리가 뭐 늘어났지만 역시나 뭐 최근에 보여준 걸음이 중위권에서 그러니까 선입이죠. 올라오는 그 탄력이 일정한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말이고 아마 인기마로 팔리겠지만 일단은 뭐 이 편성에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정원. 여기도 앞버기 하나가 있습니다. 7번 아랑조아인데 백록장원이 1000m에서 추입으로 올 수 있게끔 분위기 조성을 해준 마필이 그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해준 마필이 아랑조아예요. 특등대부가 이제 선행을 나갔고 이제 아랑조아는 선입이 되고 추입이 되는 마필이에요. 그럼 차분하게 가면 되는데 굳이 왜 특등대부의 그 선행 페이스를 무리하게 외곽에서 비비면서 스스로 자멸을 하고 선두권을 붕괴를 시키냐 이거죠. 그 덕에 이제 백록장원이 1000m에서 이제 얼씨구나 하고 추입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인기 1, 2가 들어오면서 대끼리로 마감이 됐던 그런 경주입니다. 1110m로 거리는 늘었지만 1110m에서 센 놈들하고 대등한 능력을 보인 마필이 아랑조아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그런 오버페이스라면은 저는 이번에 7번 아랑조아를 다시 한번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예. 제일항초에 이제 후착 붙여먹기가 되겠는데 극찬사의 지난번 제일항초하고의 이제 맞다이 싸움, 머리머리 싸움. 걸음은 마방에서 많이 좋아졌다는 내용이 이미 접수가 됐고 경주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선진 인류까지 한 집에서 끌고 나왔다라는 내용까지 제가 접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뭐 대충 내용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진 인류가 왜 나왔는지 선진 인류로 뒷박을 깔려고 나온 게 아니고 극찬사가 경주가 깨질 걸 대비해서 나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놓고 뭐 설마 저까지 엎으면서 뒷박까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극찬사의 걸음 변화를 인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 6경주로 합니다. 1200m고요. 국내산 5군 마필 11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정원이요. 자, 일단 뭐 충마 선정이 상당히 난해한 경주 같습니다. 일단 전부 이제 기복형 마필들이기 때문에 뭐 배당판도 이제 중심이 없을 것 같은데 우선 눈여겨보셔야 될 마필이 5번 질풍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건 뭐 어처구니 없는 늑발도 이런 늑발이 없는데
물론 뭐 입마필이 끄는 습성이 좀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 가더라도 좀 제어를 하면서 타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그 전경주들 보면은 제어가 잘 됐고 쓸데없는 허심도 쓰지 않고 말이 좀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근데 직전 경주가 이게 원래 인기마로 팔려야 되는데 배당판 분위기는 상당히 안 좋았고 마지막에 또 나온 내용도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 하고 궁금했었는데 터무니없는 그런 고착성 늪발을 하면서 마지막에 날라온 탄력이 이 걸음이 12초예요. 12초대로 날라온 걸음이라면은 이건 제가 봤을 때 초중반에 전혀 힘을 안 썼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기 때문에 5번 칠풍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이게 카메라맨들도 그렇고 마사에서 동영상도 제공하는 게 옛날하고 자꾸 바뀌려고 그럽니다. 일률적으로 찍어서 보내줘야 되는데 뭐 특별한 대상 경주야 뭐 화면을 각도를 어느 정도 잡든 좀 멋있게 잡아주려고 하는 건 뭐 인정을 하겠어요. 대상 경주는. 근데 일반 경주들은 그대로 찍던 데서 찍어줘야 돼요. 그래야 기수들이 출발할 때 장난을 치는지 안 치는지도 잘 보일 거고. 웬만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게이트 앞에다 카메라들을 걸어놓고 다각적으로 좀 보일 수 있게끔 경마팬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해놔야 돼. 그래야 기수들이 의도적으로 늪발을 만들어내지 않고 그렇게 하죠. 게다가 뭐 요즘 부산 거 보면 부산 거는 뭐 카메라에 잡는 애들이 출발 잡는 애들이 바뀌었는지 몰라도 너무 떨림 현상이 심해갖고 맞아요. 이게 뭐 복귀를 하다가 보면 어지럼증이 생길 정도까지 돼요. 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마사에서 그런 스타일로 그런 신호도를 갖다가 카메라를 찍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제가. 알바를 쓰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알바를 썼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알바를 썼는지 아니면 낙하산을 썼는지 내가 찍어도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겠어. 핸드폰으로 찍어도. 어떨 때 보면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마사회에서 그러니까요. 영상을 제공하는 건지. 나는 뭐 내가 카메라 잡고 있다가 뭐 음악 듣고 춤을 추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 한두 경주가 아니더라고. 계속 그 출발할 때 정면을 잡아주는 그 카메라가 몇 번 카메라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마사회에서 진짜 심할석감이에요, 진짜. 그거는. 그리고 말 집어넣는 건 안 보여주셔도 돼요. 하여튼 뭐 또 뚜껑 열리려고 그래 갑자기 확 그냥 질풍 그러니까 폭발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딱 전개해가지고 마사의 민원에 정확하게 제기를 해야 되는데 바쁘니까 할 시간이 없잖아. 아니 사실 난 할 게 태산 같은데 바쁘니까 할 게 없어. 제가 방송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도 큰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경마 팬들이 좀 알아들으시고 좀 마사회 항의해 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니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미리 경마 팬 여러분들께 일르는 거예요. 가서 좀 혼내시라고. 저희가 아는 그 이모 위원께서요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 이상하게 카메라 안 찍을 거예요 대상 경주도. 그래 그 위원님이라도 좀 네. 발벗고 나서줘야죠. 김이 됐나 모르겠어요. 근데. 김영훈이. 자, 이 말 이름은 봉이에요, 봉. 우산봉. 6번. 이산봉이 아니고. 네, 6번 우산봉이라고. 박으른 기수가 최근에 화이팅이 좋습니다. 원래 신의 초창기 때 화이팅이 원래 좋았던 기수예요. 자세도 좋고 저도 뭐 좀 좋아했던 기수인데 최근에 뭐 많이 기승기가 없다가 다시 이제 조교도 열심히 하고 새벽에 보면은 이마방 저마방 돌아다니면서 조교도 열심히 하고 성적도 요즘 잘 나와요. 그리고 월요일날 구조마필은 볼포니 매직 뭐 이런 말들하고 병합을 할 때 외주로 길게까지 타주는데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승군해가지고 이 정도 우산봉의 걸음을 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박으른 기수가 놔줄 때의 느낌은 좋아서 이번에 한번 제대로 능력 발휘해준다면은 입상권 기대가 되는 그런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우산봉 봉이라고 그럴 때만 농담 삼아서 이제 이산봉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바둑이를 프로 김명근님을 처음 가르친 사람이에요 제가. 이산봉 갖고 뺑기를 때렸었는데 그런 걸 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 우산봉 봉이라고 그러니까 그 바둑이는 이제 1, 2, 3, 4가 제일 숫자하고 무늬가 다 달라야 되는데 같은 2자 3개를 두고 내가 뺑기를 때린 거지. 아 그런 거 듣구나. 근데 이 우산봉도 지난번에 박으른 기수가 뺑기를 때렸어요. 우산봉을 잡고. 예? 저는 이산봉을 잡고 뺑기를 때렸는데 박으른 기수가 우산봉을 잡고 뺑기를 때렸어요. 네.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오래된 얘기는 좀 더 있는 말이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 도전 세력은 왜냐하면 이번 경주는 6경주는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카튼 프린스하고 치포하고 또 금빛비상까지 뭐 앞선이 강한 선행말들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앞선이 얘들이 끌고 간다 하더라도 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따라가는 작전들 중에서 아까 질풍하고 오산봉도 얘기했지만 안쪽에 또
독사같이 손톱을 가리고 있는 초강보도 있고 외곽에 강자들 틈에서 매번 꾸준히 자기 기록 내고 있는 캐논 스파이더도 기다리고 있고 이런 애들이 움츠리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2014년 12월 13일 토요일 제주 오경주입니다. 거리 1800 한라마 1등급 핸디캡 12가 접전을 펼치는 제주 일마배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에서는 2014년도 그랑프리 경주가 열리는 거, 제주의 그랑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주 일마배가 당근 호찬이 제주 일마배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내용인즉슨 인기 1, 2위로 팔리는 마필 한두를 정확히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메인으로 잡은 거예요. 인기 1, 2위급으로 되는 마필 한두를 완벽하게 잘라내고 제대로 된 적중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갖고 붙는 거니까 확실하게 한번 붙어서 제주 오경주 메인 승부를 찍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큰 경주가 결려있는데 이거는 소스로 내용으로 꺾는 게 아니고 상태로 꺾는 거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1800 한라마 1등 핸디캡 제주 일마배 인기만 한두 제거시키고 중배당 막권에 포인트를 놓고 메인 승부를 진행해서 제대로 된 적중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 토요일 7경주입니다. 자, 1200 혼합 4군 모두 8필이 출전을 하는 이정원의 서울 메인 승부입니다. 뒤에 경주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죠. 서울은 절반인데 딱 중반이에요. 여기서 확실하게 꺾어놔야죠. 네, 꺾어놓고 나머지 중후반부 이제 챙겨 먹을 거 챙겨 먹으면서 시작이 좋았으면은 마무리도 잘 해야지만 그날 하루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지난주 메인은 뭐 전보가 개발한 물가 알았지만 그래도 전보를 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 놓고 메인 승부 들어간 거예요. 왜? 그전 경주에 뒤통수 맞은 거 제가 전보는 이렇게 되는 말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메인을 들어간 거였고 그날 보세요. 1400이었지만 선안 가서 대차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주 대차로 꽂아버리더라고요. 그랬던 전보예요. 그럼 그전 경주는 어땠겠습니까? 1800에서 그 모양으로 타고 그 정도니 그냥 왔겠죠?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입증을 하기 위해서 전보 레이스를 메인을 한 겁니다. 자, 이번 7경주는 그런 전보가 압도적인 인기만으로 바람보는 경주가 아니에요. 이번 7경주는 출전마 중에 50%가 입상권에 근접을 해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말들을 그러면 제가 놓고 가냐? 그게 아니죠. 자, 아주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첫 차를 타는 마필이에요. 아마 이 마필이 이 경주에서 다른 말들에 비해서 확실한 실속을 차릴 겁니다. 무조건 첫 차를 타야 되는 마필이에요. 이거는 뭐 내용 지난번 경주의 그 복귀 그리고 조교 이 3박자가 모두 일치를 하기 때문에 7경주 자신있게 메인 승부 대가리로 제가 강력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13일 토요일 서울 8경주 거리 1300 국내산 4군 마필 13두가 뛰는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 오늘 제주 메인에 이어서 서울 메인으로 들어가는 8경주입니다. 제가 요즘 매주 메인 승부 적중을 제대로 찍어내고 있어요. 원틀로 다 찍어내고 있습니다. 배당이 있을 때는 고배당으로 찍어내고 원틀로, 또 배당이 없을 때는 중배당 막권으로 찍어내고. 자, 이번 8경주 중배당 막권으로 찍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한 인기만 날리고 당근 호천진의 관리만으로 찍어서 제대로 환수를 올릴 테니까 당근 호천진과 함께 하신다면은 제주 메인 또 서울 메인 제대로 된 적중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인기 마필들 전혀 쫄지 않고 또 전개도 쫄지 않고 능력으로 풀어서 제대로 된 한방을 메인 승부로 만들 테니까 허찬이가 함께 하십시오. 자, 구경주로 뜹니다. 거리 1400 국 4군 마필 9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이 킹스케일이라는 놈에다가 붙여야 돼요. 붙여야 되는데 이게 이 말이 지난번 뛰는 걸 보고서 저는 이거 뭐 무슨
그전에는 뭐하고 뛰었냐. 빅세븐하고 뛸 때만 해도 빅세븐도 센 말이고 이 말도 센 말이라고 생각만 했었지 1300 경주로 그렇게 잘 뛸 줄은 몰랐습니다. 벌컨하고. 그래서 얘에다 붙여 먹어야 되는 경주예요. 얘에다 붙여 먹어야 되기 때문에 조기 좋은 놈을 붙일지 복귀 좋은 놈을 붙일지는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요. 우선 이정원 의원부터. 저는 6회 통쾌를 붙이겠습니다. 일단 뭐 예전에 뛴 능력이면은 여기서는 뭐 2위권은 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고요. 한동안 좀 컨디션을 찾지를 못하면서 조교도 좀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 주는 최고 사랑하고 병합 조교도 잘 해놨고 목요일 날도 제가 다른 말 포기하고 이 말 어디까지 뛰나 계속 추적을 해왔는데 뛸 만큼 뛰어주면서 예전에 그런 걸음 자체를 회복을 했기 때문에 또 이런 편성 만나는 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킹스케일이 센 말이긴 하지만 오래간만에 입상권 진입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호재를 맞이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김명훈. 저는 1, 4, 5, 6, 7, 9를 안 봐요. 보는 거 얘기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6회 통쾌도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 대안으로 이제 3복은 8이에요. 고스카우트. 뭐 대안이 없네요 보니까. 사이즈도 그렇고 승군정인데 거리는 들었지만은 기본 탄력이 워낙 좋은 말이고 뭐 이번에도 보니까 말을 근데 습보를 안 탄 게 조금 그게 수상하긴 한데 저는 뭐 3복 정도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식경주 갑니다. 거리 1800이고요. 혼합 상권 마필 12대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김명훈. 자, 이 말은 저하고 좀 연대가 좀 맞는 말이에요. 제대로 승부해갖고 먹은 말인데 8번마 펠리시티란 말입니다. 국사마가 지금 혼합군으로 출전했는데 보종은 1kg 줄어들었고 뭐 조교는 최근에 조교빨은 이상이 없어요. 11주 만에 공백기는 있는데 뭐 마필 상태는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고 여기에 박태정 기수의 뭐 기승술이라면은 당연히 뭐 승부가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원이요. 아마도 이게 당일날 기수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거든요. 이 12번 담양미소인데 오색명장하고 병합할 때 걸음도 상당히 좋았고 목요일 날도 혼자서 조교할 때도 상당히 발놀림이 가볍고 힘이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신대전 기수의 50인데 물론 뭐 신대전 기수가 그대로 탄다고 해서 하면은 해도 저는 뭐 좀 할 생각이에요. 말을 워낙 좋게 봐갖고 또 오래간만에 입상을 해줄 수 있고 배당도 더 나올 수 있고요. 사실 뭐 그렇게 된다면은 그리고 이 편성 자체가 지금 1800이지만 워낙에 뭐 이제 기복형 마필들 좀 약한 상대들이기 때문에 담양미소에 한번 기대치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네, 문제는 이 말이 이제 단거리 추임마냐 장거리 추임마냐가 여기서 결판이 날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지난번에 좀 빨리 붙으니까 또 메가리를 못 쓰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참고 어느 정도 나가느냐. 이 34조에 지금 남아있는 기술 중에 제일 오래 남아있는 기수가 신대전입니다. 그렇죠. 뭐 좀 서글픈 얘기입니다만 조경호 기수까지 이제 그만둔 입장에서 뭐 최원준 기수야 뭐 왔다 갔다 그냥 하는 기수입니다만 그래도 신대전 기수가 어떻게 보면 34조에 북박이에요. 북박이가 되지 최고의 않았느냐. 북박이라서 그래요. 어디든 북박이가 되면 좋죠 뭐. 다른 데서 안 불러주니까. 자, 복귀상 유주의 마필 한두인데 저는 이 말을 원래 추천을 좀 안 드리고 저하고 좀 궁합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좀 싫어하는 말인데 제가 싫어하는 말이고 또 마지막 추천드리고 뭐 이렇게 한 말들이 거의 들어오는 거 아실 거예요. 11번 황금범 가속을 두고 얘기하는 얘기인데 거리도 사실 적성이 1800이 좀 안 맞아 떨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그런 뉘앙스 자꾸 풍기는 건데 일단은 10월 26일 날 문세영 기수의 무리한 전개, 외곽 전개로 무너졌던 그 그림. 그래서 지난번에 당연히 안 봤는데 지난번에는 잘 따라왔어요. 중위권을 잘 따라오다가 그 당시에 이제 중반에 샌드위치를 당합니다. 2하고 9번, 2번 9번에 샌드위치를 당하는데 가속이 완전히 죽어버려요. 가속이 붙던 가속이 완전히 죽어버리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밀고 나오는 모습. 물론 그때 편성이 센 편성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죽었던 탄력에서 또다시 올라오는 걸음을 볼 때 이 근성이 좀 더 붙었구나 예전보다는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었죠. 네. 한국 가서 얘기합니다. 자, 12월 13일 토요일 제11경주 프로의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를 벼르고 지난주 뭐 지상파워 이런 게임도 넣고 있었는데 실격당한 말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참 어이가 없더군요. 999도 터지고 뭐 이랬었는데 노리는 말들은 솔직히 제가 꾸준합니다. 메인 승부에 노릴 만한 그 말은 저교를 뭐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지만 그 말은 꼭 들어오는데 파트너를 잘못 잡아가지고 지금 헤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 다 안하짜리죠. 인기 아예 백판짜리도 있었고 뭐 인기 한 5, 6위권도 있었고 그러는데 이번 경주도 제가 볼 때는 무조건 터집니다. 100% 터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인기만 싸움처럼 보이는데 액면은 인기만 싸움처럼 보이는데 역시 최근에 아주 바닥을 치고 있는 말인데 말이 확실히 좋아진 말이 한두가 있어요. 항상 제가 그런 말은 예의주시 보고 있다가 복귀를 다 끝내나요 월요일날 핸디캡 말들은. 근데 오늘까지 확인사살 했는데 불안한 인기마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역시 배당으로 노리는 경주입니다. 저배당 아니고 중배당 잘하면 고배당까지도 나올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11경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12경주가 되겠습니다. 1400m고요. 국내산 상권마필 11대 접전구도가 되겠네요. 여기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고 화이트 핫디시가 나오는데 이 발주 요원들의 무책임한 발주 진행이 만들어 놓은 인기만의 몰락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 당시 이 화이트 핫디시가 잘못된 게 아니고 미리 그 전에 다크레이디랑 13번 말이 먼저 기립을 해버려요. 동영상이 안 나옵니다. 경기 동영상을 틀어도 13번이 기립했는지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게 끊긴 상태에서 출발할 때만 나오니까. 그럼 그게 기립을 하면서 이 화이트 핫디시가 이미 놀라버려요. 놀라갖고 등자도 끼지 않고 옆에 게이트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등자도 제대로 못 끼고 팔걸이에 팔 있는 입장에서 문이 열려다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른쪽 등자만 껴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낙마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경마팬의 돈들을 싹 쓸어먹고 이런 개같은 경마가 어딨냐고요. 예? 이런 발주들이 어딨냐고. 전 세계 찾아봐도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개들도 그렇게 열질 않아. 개들 뛸 때도. 개들도 규칙 있게 연단 말이에요. 개들도. 경기연을 할 때도. 예? 이번 억티때를 한번 보세요. 이번에 만약에 잘 떠서 들어오면 말이에요. 이거 지난번 경주는 진짜 이거 누가 다 물어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 화이트 핫디시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추천을 드리겠고 김명우. 자, 거리가 1300이기 때문에 지금 조심을 해야 될 말이 이번에 칼을 갈았어요. 지하주 기수. 2번은 해제해제란 말입니다. 직전에 1800에 외곽에서 서서히 선두권 이렇게 감고 왔는데 4열 외측으로 한 700m 가다가 이렇게 감고 오더군요. 그래서 초반에 좀 무리를 한 것 같고 원래 이 말이 따라가서 한 발을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단거리에서는 분명히 이게 근성 있게 오는 모습도 같고 저격발이 분명히 먹히는 모습이고 이번에 지하주 기수가 아주 이번 주에 이 말을 좀 가장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 좀 나온다면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환. 예, 저도 뭐 두 분이 말씀하신 5번, 2번을 가장 좋게 보고요. 그 다음 순으로는 이 8번 헬로피스가 승군전을 맞이했지만 이미 이제 1400에서 거리 검증이 뭐 끝나 있고 지금 빠른 말이라고 해봐야 뭐 안쪽에 해제 여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슈거 빅토리하고 헬로피스가 잘하면은 뭐 선행까지도 한번 욕심을 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5번, 2번 다음으로는 8번을 그 다음 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 10조, 22조, 16조 이런 집들도 참 바닥으로 작업들 해놨다가 어느 순간에 때려야 되는 데는 뭐 1순위 가라면 서러울 집들이 몇 군데 있어요. 네, 그런 집들 소속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좀 쓰시기 바라고. 제가 화이트시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추후에 빈틈도 없습니다. 사실 앞으로는 이런 출발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 아시고 경주가 끝나고 나서 경마팬 여러분들이 너무 조용히들 하고 계세요. 사실상 이 마사회에 진짜 원성의 글을 하루 종일 올려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너무들 조용히 계시더라고요. 감전해주시죠. 옛날에는 그냥 낙마 사고 마지막 경기를 하면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그냥 불까지 지르고 그랬어요. 네, 옛날에는 그렇죠. 경마장에다가 캐비. 네. 박태정 기수탄. 와더스포도 있어요. 박태정 기수 2번.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일요 경마에서 또 든든한 마번으로 경마팬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